안녕하세요. 업그레이드된 쿼리로 만나는 오라클 SQL 앤 PLSQL 저자 김태근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번 개정판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개정판의 개발 환경은 오라클 11G 익스프레스 에디션으로 했습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제한이 없는 DBM을 쓰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초기 이제 설치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치해서 오라클 11G의 내용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익스프레스 에디션으로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개발 툴은 SQL 디벨로퍼입니다. 오라클이 제공해주는 무료 개발 툴이 됩니다. 잠깐 내용 보시면은 SQL 디벨로퍼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인사관리로 한번 접속을 해 봤습니다. 물론 HR 계정으로 해서 접속을 해 보면은 오라클이 제공하는 예제 테이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쿼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쿼리 한번 작성을 하신 다음에요. 실행문, 명령문 실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명령문을 파싱하고 실행 결과를 이와 같이 아래쪽에 질의 결과로 해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계정의 중요한 내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라클 빌트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이 제공하는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들 함수에 대한 기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기능들을 함수에 대한 기능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은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또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라클 함수를 활용한 쿼리에 대해서 한번 예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에서요. 입사 날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동화 기능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을 통해서 한번 분기별 입사한 사원에 대한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영업사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입사 날짜와 사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에서요. 계속 히스토리를 남겨보겠습니다. 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야겠죠. 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투언더바 형변환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쉽습니다. 입사 날짜에서 어떤 걸 가져온다? 포맷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쿼터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한번 같이 남겨볼까요? 위에 다시 보시면은 하이어 언더바 데이트로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값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시면요. 입사 날짜에서 월에 대한 분기 정보를 보여줍니다. 10월달은 4분기가 되죠. 그래서 공통된 값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 쿼리로부터 분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묶어서 최종적으로 입사자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그룹 바이 분기로 제가 묶겠습니다. 같은 분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게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면은 실행했을 때 이와 같이 분기별로 영업사원들이 언제 입사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된 많은 함수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시면요. 비즈니스를 이해하자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흔히 이제 쿼리에서 가장 활용 범위가 넓은 조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됐으면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조인과 조인 조건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에 대한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준비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XERD에서 본 데이터 모델에 대한 결과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에서 만든 데이터 모델 툴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7개 테이블에 대한 관계를 이와 같이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 뿐만 아니라 각 테이블에 대한 관계를 이와 같이 파악하는 이유는 조인을 할 때 관계를 갖고 있는 테이블 간에 일반적으로 조인이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조인 조건은 부서와 사원에 대한 예를 보시면요. 1대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 테이블의 PK와 사원 테이블의 포린키를 보시겠죠. 부서 테이블의 부서 아이디를 참조하는 포린키를 조인 조건으로 해서 작성이 되면 사원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서에 대한 이름과 또 사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죠. 따라서 관계를 갖고 있는 테이블 간에 조인이 이루어지게 되며 조인 조건은 관계를 갖고 있는 테이블 간에 PK와 포린키를 이용해서 작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조인 시 이와 같은 데이터 모델에 대한 산출물을 통해 테이블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조인에 대한 것도 한번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원 테이블 하고요. 별칭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에 소속된 부서와 그 다음에 사원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인 조건이 필요하죠. 웨어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부서 테이블에 부서 아이디를 참조하는 사원 테이블에 포린키로 지정된 부서 아이디를 정의한다면은 모든 사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 일반 조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무가요. 영업사원의 경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직무가 영업인 사원에 대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SQL 파서가 제공하는 오류를 보면은 23행 5열 라인 넘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23의 5열 테이블 이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세일즈 부서에 속해 있는 전체 사원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테이블 간의 조인, 두 개 테이블이 조인을 했었고요. 조인 조건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런 올바른 조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앞서 보셨던 테이블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하위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상관 하위질이 그다음에 이그지스트 연산자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좀 강조점을 둔 부분들은 쿼리에 대한 성능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입 개발자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쿼리에 대한 성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덱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개발할 때 테이블마다 정의된 인덱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을 보시면은 테이블 정보에서 인덱스를 보면은 이렇게 미리 뭐냐면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건자를 작성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조인 조건도 그 다음에 일반 조건을 보면은 job ID 이런 부분에 인덱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겠죠.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조인 조건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서 아이디에 대해서도 역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건 쿼리 작성 시에 인덱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쿼리를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인덱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획 설명이라고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결과를 갖다가 보여주기 전에
실행 전에 앞서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 계획에 대한 플랜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데요. 쿼리문이 수행되는데 조인을 수행합니다. 조인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요.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수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쭉 내용을 열어보면요.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는 풀 테이블 스캔 하네요. 그래서 비용이 3 정도. 비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레코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풀 테이블 스캔하고 그 다음에 조인 조건에서 필터링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 대해서는 인덱스의 리프 노드를 풀 스캔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행 계획을 통해서 인덱스를 이용하지 않는, 지금 보시면은 사원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에 풀 테이블 스캔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크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6이라고 가정한다면 절반이 지금 여기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25라인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25라인에 인덱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인덱스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한 개정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환경닷컴 교육사업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닷컴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경제신문, 경제 전문 인터넷 미디어 업체입니다. 또 현재 제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배움나라 튜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나라는 정보화 취약계층인 청각,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앞장서고 있는 기관으로 배움나라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배움나라에서 MS SQL 2000 과장이라는 강좌의 튜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이 되고요. 좀 버전은 좀 이전 버전인데 DB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SQL 서버를 이용해서 개발과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배움나라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화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습득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개정판과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마쳤습니다. 자, 앞으로 각 챕터마다 또 상세히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교재와 그 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들은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